이어서 멀북하는 심리학 얘기를 할 건데요. 북한 사회의 심리를 이해해보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옛날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요거 한 회차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간이 나오는 바람에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2023년 3월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를 수 있는 만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데요. 자본주의 안에도 집단주의가 있고 사회주의 안에도 개인주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도식화돼서 이 인식을 하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게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다수의 사회주의에서 지배적인 그 사상이나 심리는 집단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심리는 개인주의다. 이건 뭐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전체주의하고 혼동하는 네.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특히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개인주의는 축구팀을 예로 들면 축구팀에서 선수들이 각자 개인의 성적을 위해서 축구를 해요. 그래서 이기면 그날 골 넣은 선수가 전체 상금의 90%, 뭐 어시스트한 선수나 뭐 공이 있는 선수들이 나머지 10%, 나머지 못 받아요. 이게 개인주의적 축구팀이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 다음 시합 때도 누구를 위해 시합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 본인을 위해서, 개인 성적을 위해서 시합을 하겠죠. 이게 개인주의 축구팀이고요. 집단주의 축구팀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하고 승리를 했다. 그러면 공정하게 분배받습니다. 상금을.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요. 물론 골 넣은 선수한테는 보너스를 좀 주겠죠. 근데 격차가 크지 않고. 그래서 거의 공정하게 분배돼요. 그러면 선수들은 그 다음 때 시합 때도 뭘 위해서 시합을 할까요? 다 같이 잘하려고 하겠죠. 팀의 승리, 전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하겠죠. 그럼 전체주의 팀은 어떠냐? 감독이 시합에서 이기면 상금을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뻥을 친 다음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잖아요. 팀을 승리를 위해서. 상금이 나오니까 감독하고 주장이 둘이 나눠가죠. 아무도 안 주고. 항의하는 선수들은 라커랑 끌고 가서 막 때려요. 이게 전체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사실상 집단주의의 탈을 쓴 개인주의예요. 한두 명을 위해서 나머지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예전에 히틀러가 누구를 대변한 정치인이었느냐? 뭐 독일의 독점 자본가들입니다. 독일의 독점 자본가를 대변했지 일반 백성들을 대변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뭘 내세우느냐? 민족, 국가, 심지어 국가사회주의란 말도 썼어요. 그걸 내세워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세우고 집단을 내세워서 극소수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실현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 전체주의는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군부독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뭐 새마을운동 하면 네네네.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네. 금모으기 독려하고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네? 금모으기 같은 거. 그건 자발적이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자본주의가 잘 나갈 때는 비교적 자유민주주의 탈을 쓰거든요. 형식적 민주주의 탈을 써요. 근데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파시즘화 됩니다. 전체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이 그랬고요. 이탈리아, 일본이 그랬죠. 지금 미국이 점점 파시화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위기에 처하니까. 그럼 이걸 봐도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는 개인주의 정치 방식이 전체주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나쁜 거네요. 나쁜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아무튼 그런 거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개인주의는 뭐 개인을 존중하고 이런 게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집단주의는 네. 집단만 존중하고 막 개인을 막 말살하고 때리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 표현은 이제 전체주의를 그걸 말하는 거고. 전체주의죠. 네. 네. 그리고 자, 네.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는 뭐에서 갈리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거에 따라 생기는 인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계속 집단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집단 속에서 살다 보면 집단과 나와의 관계, 즉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집단이 개인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판단하면 집단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귀중하다라고 판단하면 개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의 인생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사회가 어떠냐도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건강한 사회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 때문에 그래요.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가족 공동체에 태어났는데 가족이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다. 그럼 사랑 잔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합니까? 집단주의적 분배 방식을 씁니까? 개인주의적 분배 방식을 씁니까? 집단주의적 분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가족은. 즉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아버지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많이 쓰죠. 온 가족을 위해서 우리 맹구 씨가 제일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온 가족이 다 골고루 나눠 쓰잖아요. 이게 집단주의적 분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가족은 화목해요.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은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도 하려고 그래요. 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게 집단주의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개인주의적으로 가족을 운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 벌어온 걸 혼자 다 술 마신 데 쓴다든가 혼자서 맨날 소고기 구워 먹는다든가 그러면 가족들은 아버지가 그걸 혼자 다 쓰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 벌어온 돈으로 따로 생활해요, 집에서. 그러면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살 길 찾으려고 하겠죠. 네, 자기 살 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쪼꼬바이 생기면 혼자 숨어 먹게 되죠. 자, 이렇게 개인을 앞세우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게 개인주의죠. 네. 그래서 만약에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면요, 대체로 집단주의 성향이 생겨요. 왜냐하면 최초의 집단과의 관계에서 집단의 좋은 경험을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정신적으로 양호한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하고요. 또 뭐 어릴 때 좀 심각한 가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경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귀중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지 개인주의는 집단을 부정한다? 그건 아닙니다. 개인주의자들인 국민의힘도 당 만들어서 지금 그러네요.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조직을 필요하고 집단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면 얘들은 탈당해요. 그렇죠. 자기 네, 무조건 자기 이익 우선이에요. 개인주의자니까. 근데 반대로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에서 집단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에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뭐 그런 거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 있어도 모두가 그걸 다수가 동의하면 기꺼이 동참하는. 그건 왜 집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 경향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무시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데 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우세해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우세해지냐면 이게 그냥 퍼뜨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화목한 가족에서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 생기려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 우세해지고 지배적이 되려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돼요. 아까 그 가족도 화목한 가족은 그게 일치하는 가족이거든요. 자, 아버지가 잘 되면 나도 어때요? 이익이 되죠. 즉 아버지가 전체라고 치고요. 아버지라는 돈 벌어오는 가장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돼요. 그러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죠. 이러면 집단주의 성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가족이 잘 돼도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잘 돼. 아버지가 막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가족이 다 잘 사는데 나 혼자만 차별받아. 더 화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집단주의 성향이 생길 수가 없고 개인주의 성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게 일치하냐 대단히 중요해요. 국가가 잘 되면 나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더라. 일치하더라. 내 이익과. 그러면 집단주의 성향이 사회 지배적이 되고 국가가 아무리 잘 돼도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더라. 그러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1인당 2만 불이었던 시대에서 지금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이 올라갔어요? 3만 불로? 3만 불이 얼마인지도 3만 모르겠어요. 자본 주의 남의 얘기네. 그러니까 GDP가 제일 영상이잖아요. 국가가 GDP로 따지면 세계 10위라 그러던데 내 맞아요.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게 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개인주의가 심해져요. 왜냐면 그럴수록 별개- 나라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나도 좀 좋아져야 돼요. 네,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국가가 GDP가 2만 불이었다 3만 되니까 나도 그만큼 월급이 뛰더라. 그러면 국가이익과 개인이익이 일치한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보겠죠. 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게 실현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사회주의는 일단 개인이익과 집단이익이 비교적 일치하는 사회고 자본주의는 게 불일치하는 사회다 보니까 각각 지배적인 사상이나 심리가 달라지는 거죠.